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함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개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 벡터함수의 적분법, 미분법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나머지 문제 푸는 시간인데 그 전에 프로젝타일 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타일 하면 뭔가 던진 거죠. 네.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공을 이렇게 던져요. 사람이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쪽 방향으로 던지고 이렇게 지금 지구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평면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지면이 있죠.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포물선이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되면 그럼 실제로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물리학 2를 공부를 하셨으면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알고는 있을 내용일 수도 있고요. 한번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물체의 궤적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 그래서 F 벡터는 ma 벡터랑 같죠. 그러니까 F 벡터라고 하는 게 ma 벡터. m은 물체의 질량, a는 가속도 F님.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물체의 가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맞죠? 그걸 이용하면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힘이 뭔지를 알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고, 그럼 가속도를 통해서 적분하면 속도 함수, 그다음 위치 함수 이거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물체가 위에서부터 던졌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편의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면에서부터 뽕 출발해서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 다시 말하면 물체가 뭐 이런 데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죠.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합니다.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아요. 공기저항은요. 공기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하겠습니다. 네,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네, 물체는 우리 중력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은 mg죠. mg. g는 중력 가속도고, 어, 중력 가속도고, 이 g는 사실 아랫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놨을 때 여러분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0, -mg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x 방향으로는 지금 성분이 없고 y 방향으로 이제 -mg만큼의 성분이 있는 거죠. g는 중력 가속도 9.81 m/s 제곱 정도 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뭐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ma 벡터랑 똑같아야 되니까 네, a 벡터는 0, -g 이게 바로 물체의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해주면 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죠. 네, vt는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t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0, -gt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적분상수 c1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분상수 c를 찾기 위해서 적분상수 c 벡터라는 걸 찾기 위해서 처음 t는 0일 때 그죠? t는 0일 때 처음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우리 물체를 던졌을 때 처음 속력을 v0라고 하고 처음 속력을 v0라고 하고 그리고 이 속도랑 그 다음에 x축이 이루는 각도 이거를 알파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v0 벡터라고 하는 것은 v0 벡터는 자 이거의 크기 이거의 화살표의 길이를 v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0 벡터는 v 코사인 알파 v0 코사인 알파 v0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v0 코사인 알파 v0 사인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t는 0 넣었을 때 v0 코사인 알파 v0 사인 알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 벡터는 v0 코사인 알파 v0 사인 알파가 되겠죠. 괜찮죠? 다시 쓰면 우리가 vt 벡터는 v0 코사인 알파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gt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양변 적분하시면 위치 함수 찾을 수 있죠. 네, rt는 양변 또 적분한 v0 코사인 알파 t v0 사인 알파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고요. 적분상수 c가 붙긴 하는데
t가 0일 때 물체의 위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c 벡터는 0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물체의 궤적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위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t는 v0 코사인 알파분의 x니까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y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x 맞죠? t에다가 이제 넣어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g에 v0 코사인 알파 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2차 함수죠. 그래서 포물선이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조금 더 논의가 교재에 있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최고 높이는 얼마일까?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우리 별로 관심사는 아니어서 안 할게요.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에 물체의 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교재 연습 문제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적분이라는 툴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으면 어려울 텐데 여러분이 다 이제 베터 함수의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증명 이제 위치 함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논의는 안 할게요. 더 이제 여러 가지 물리학적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예제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예제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이제 뒤에서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물리학적 문제들을 좀 다룰 거예요. 네, 그럴 때 좀 이런 것 이제 좀 쓸 거니까 기본적인 예제들을 좀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보죠. 자, 주어진 곡선이 중심이 2, 2,1이고 평면이 x 플러스 y-2z는 이 위에 있는 원임을 구이시오. 자, rt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위치 함수가 2, 2,1 플러스 코사인 t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사인 t의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 위에서 원이라고 하면 평면 위에서 원은 그죠?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근데 공간에서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은 구면을 이루죠. 구면을 이룹니다. 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구면을 여러분이 이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원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원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면서 그리고 한 평면 위에 있으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구면을 자르면 원이 되니까 구면을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되니까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면서 그리고 평면 위에 있으면 우리가 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실제로 이제 원이 됨을 보이기 위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면서 한 평면이 있는지 찾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이 중심이고 어떤 평면 위에 있는지를 이제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중심이 2, 2,1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rt-2, 2,1 이거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면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코사인 t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사인 t의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이게 이거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전개하셔서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코사인 t의 v1 벡터 플러스 코사인 t의 지금 v2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절대값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적한 거를 루트 씌운 거로 보실 수 있겠죠. 얘랑 코사인 t 자기 자신을 내적해가지고 루트 씌운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t의 v1의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인 t, 코사인 t, v1, v2 코사인 t, 사인 t, v1, v2니까 이 사인 t의 v1 내적 v2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제곱 t의 v2의 크기의 제곱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의 루트 씌운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v1의 크기는 얼마냐면 1이에요. 1. 얘는 1이죠.
그리고 V2의 크기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죠? 예, 3분의 1을 3번 더하니까 1이 나와요. 그리고 V1하고 V2하고 내정을 해주면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기 때문에 0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크기가 1인 상황인 거예요. 괜찮죠? 크기가 1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RT 벡터 마이너스 2,2,1의 크기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2,2,1을 중심으로 거리가 일정한 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한 평면 위에 있다. 어떻게? 요거를 RT를 x, y, z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자, x는 뭐죠?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의 루트 3분의 1 이거죠? 이게 x. y는요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의 루트 3분의 1 이게 y고요. 그 다음에 z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분의 1의 사인 t가 되겠죠. 이게 다 사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수는 남죠. 죄송해요. 상수는 남죠. 2하고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빼기 2z는 2가 되어서 RT는 평면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T 벡터는 이제 이 평면 위에 있으면서 이 콤마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힌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힌트가 없었으면, 그지? 이제 얘를 통해서 일단 2,2,1이라는 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평면을 어떻게 찾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가 원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가 되도록 하는 a, b, c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약간 t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항등식처럼 처리하셔서 a, b, c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기하학적으로 얘를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얘는요 2,2,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죠? 그 점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벡터를 가는 거예요. 그걸 두 개를 더한 거잖아. 자, 그럼 이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2분의 1, 만약에 t가 0이었으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이 됩니다. 이 파란색 벡터가 이제 지금 파란색 벡터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이 점이 이제 RT가 되는 거죠. 이 점이 R0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t가 2분의 파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그리게 되면 이 점이 t가 2분의 파일 때의 점이 되겠죠. 괜찮죠? 이 벡터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라 했을 때 이 점은 2,1이고요. 그럼 이 점이 바로 R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코사인 t, 사인, 이게 t가 점점 커지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t가 0일 때 이거, t가 2분의 1 파일 때 이거, t가 파일 때는 이제 얘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고요. 그죠? t가 이제 2분의 3 파일 때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의 반대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괜찮죠? 그러면은 결국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 잘 안 보이나요? 초록색으로 적어드릴게요. 자,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외적하면 평면에 법선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벡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하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외적해서 평면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굳이 주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평면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RT가 원임을 파악하고 그게 중심이 뭐고 어느 평면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자, RT는 코사인 t, 사인 t, 1 마이너스 코사인 t예요. 자, 이것이 타원임을 보이세요. 자, 타원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힌트에서 준 것처럼 이게 원기둥과 평면의 교선이 돼요. 이게 원기둥과 평면의 교선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코사인 t, 사인 t를 보시면 이게 누가 봐도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 이거 쓰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 쓰고 싶게 생겼으니까, 자, RT는 x, y, z라고 한번 해볼게요. RT는 x, y, z라고 하면 이 RT는 어떤 걸 여기 있는 x, y, z는 어떤 걸 만족하냐?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것을 만족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식. 두 번째로 여러분이 코사인 t랑 1 마이너스 코사인 t랑 더하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랑 z랑 더하면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두 번째 관계식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x 플러스 z는 1. 이 두 개 모두 이 면에도 있고 이 공면에도 rt가 있고요. 이 공면에도 rt가 있으니까 결국 1번과 2번의 교선에 rt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번은 우리 어떻게 그려지죠? 원기둥으로 그려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게 이렇게 만약 z는 무시하고 본다면 x의 평면 위에서 원이 되는데 지금 z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쭉 생기겠죠. 끝없이 이어지는 원기둥이 생깁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x 플러스 z는 1이니까 x는 1에서 만나고 y는 z는 1에서 만나가지고 y 값은 상관이 없는 거죠. x 플러스 z는 1을 그리고 이게 이제 쭉 뻗어나가는 이런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하고 평면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타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타원이 바로 타원 위에 RT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원 위의 임의의 점도 이 교선이죠. 이 교선, 즉 평면과 원기둥의 교선인 타원 위의 임의의 점은 RT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RT는 이 타원을 다 매개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타원 위의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보세요. A, B, C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타원 위의 임의의 점. 그러면은 그러니까 x 플러스 z는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임의의 점 a, b, c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a, b, c가 되도록 하는 이제 t를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단은 b라는 값은 자연스럽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b는 1보다 작죠. 그래서 b는 sin t를 만족하는 t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a는 코사인 t, b는 사인 t를 만족하는 t를 잡을 수 있는 건 알아요. 그죠? 우리가 원위의 임의의 점은 코사인 t, 사인 t로 매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a는 코사인 t, b는 사인 t를 만족하는 t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자 c는 a 플러스 c는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a를 만족할 텐데 여기서 a는 코사인 t이기 때문에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t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랑 같아져가지고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이렇게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매개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끝났죠? 타원임을 확인을 했어요. 자, 됐고요. 다음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물체 A의 위치 벡터 RT가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t일 때 A의 최고 성력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VT를 찾으셔야겠죠? 네, VT를 찾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미분하셔도 괜찮은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을 좀 끌어내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얘를 미분해볼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 제곱분의 2t가 되겠죠. 그리고 1,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죠? 죄송해요. 자,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플러스 t 분모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씩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하시고 2t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거 미분을 줄게요. 1, t 미분하시면 네, 0,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t 곱하기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마이너스 t 제곱에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괜찮죠? 뭐 그냥 하나 이렇게 하고 하나 뭐 비슷하긴 했겠네요. 자, 이쪽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1 플러스 t 제곱의 2분의 3승분에 마이너스 t 제곱 하시고 플러스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t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1 플러스 t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자, 그러면은 VT의 크기, 속력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VT의 크기를 찾으면 되죠. VT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왜 이래? 왜 이래요? VT의 크기 그게 보면요. 자, 루트 하시고 얘 제곱하시면 t제곱에 1 플러스 t제곱에 3승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얘 제곱하시면 1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끌어내시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t제곱의 제곱분의 1 이렇게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되겠죠. t가 0일 때 최대인 거잖아요. t가 0일 때 최고 속력은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냥 계산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RT 벡터가 2의 t제곱 코사인 t, 2의 t제곱 사인 t거든요. 이랬을 때 위치 벡터랑 가속도 벡터가 항상 일정한 각도를 이루음을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럼 가속도 벡터를 구해야겠죠. 자, vt 벡터를 찾을 텐데 이거를 그냥 바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바로 해도 상관없는데 마찬가지로 좀 2의 t제곱을 끌어내고 해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여기서는 좀 확실히 끌어내고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이게 2번 미분할 거라 끌어내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미분해 볼게요. 자, vt는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at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 코사인 t, 사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t의 코사인 t고 얘도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니까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2 곱하기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나오죠. 어때요?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래서 at는 2 곱하기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RT랑 AT가 이루는 각도가 궁금하다면 RT랑 AT랑 내적하고 크기로 나눠줘서 그 코사인 취해주면 이게 바로 세타가 되죠. 자, RT는 RT 내적 AT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랑 내적을 하게 되면 0 나오죠. 코사인 T하고 마이너스 사인 T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고 사인 T 코사인 T 곱하면 사인 T 코사인 T니까 더하면 0 나오죠. 그래서 분모가 뭐든 간에 여튼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아크 코사인 0은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RT랑 AT는 항상 직각을 이룬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RT라는 것을 여러분이 좌표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써지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거 극좌표기로 표현하고 쉽게 생겼죠. 여러분이 세타를 t라고 놓게 되면 r은 2의 세타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타는 0일 때부터 쭉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나선 모양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게 이 방향이면 그죠? 그럼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약간 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이 방향이 맞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록색이 코사인 t, 사인 t일 때 얘가 코사인 t, 사인 t일 때 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라고 하면 그러니까 t가 0일 때 1, 0이면 얘는 이제 0,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방향으로 생겨요. 이해가시죠? 가속도는 코사인 t, 사인 t를 그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각도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곡선이 주어졌을 때 가속도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는데 아마 가장 쉬운 설명 방식은 F는 MA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힘을 주면 약간 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A를 찾으려면 이걸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여러분이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나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원처럼 그려가지고 잘 안 하는 건데 이게 원이 아니라 상당히 사실은 벌어지죠. 이게 2의 t제곱이니까 r 값이 2의 t제곱이니까 t가 커지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r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 값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은 가속도 벡터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힘을 주니까 이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죠? 뭔가 지금 이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잖아. 그지? 이쪽으로 물체가 끌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우리가 물체가 약간 이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 이 방향으로 주게 되면 뭐 이 방향으로 준다? 이 방향으로 줬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휘었겠지. 이렇게. 얘가요? 이렇게 휘었겠지.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속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속도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옮겼을 때 속도 벡터의 차이는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방향으로 가속도 벡터가 생겨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튼 속도, 가속도를 방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인 평면운동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튼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항상 2분의 파이의 각도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5번 볼게요. 기본적인 뭐 미분법에 대한 연산 성질을 지금 활용한 문제가 없어서 한번 넣어본 문제인데, 자, 이 삼중곱이죠. r하고 dr dt 크로스 d제곱 r dt. 자, 이거를 우리 이 삼중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생길지 이걸 볼 거예요. 고배미분법에서 앞에 거 미분하고 그다음 중간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 똑같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그다음 중간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 다 더해주면 돼요. 앞에 거 미분하시면 dr dt 내저 dr dt 크로스 dr dt 이렇게 되겠죠. d제곱 r dt 이게 앞에 거 미분한 거. 중간 거 미분하시면 r 내저 d제곱 r dt 크로스 d제곱 r d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시면 r 내저 dr dt 크로스 d세제곱 r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요. 얘는요. 이 벡터는 dr dt와 d제곱 r dt의 수직인 벡터죠. 그러니까 dr dt하고 수직인데 dr dt하고 수직인 벡터를 dr dt하고 내적하면 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이렇게 평행한 두 벡터 사실 일치하죠. 평행한 두 벡터를 외적하면 0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랑 싹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 내적 dr dt의 크로스 d세제곱 r dt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엄청 뭐 중요한 항등식은 아니고요. 뭐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중요한 항등식은 아니고 미분법의 그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볼게요. 가군동량 보존법칙이라 그래서 뭐 대학물리 그 일반 물리를 공부하셨으면 한번 보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FT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물체가 있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뭐 엄청 큰 물체가 있어요. 뭐 크지 않아서 상관없긴 한데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끌어당기죠. 이걸 중력이라고도 하고 만류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힘은 어떤 방향으로 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기냐면 여러분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지구의 위치 벡터를 RT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RT의 크기의 세제곱분의 RT의 뭐 어떤 상수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 이거의 크기를 보면은 RT의 크기의 제곱분의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반비례한다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보면 RT의 반대 방향이죠. RT의 반대 방향.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태양 방향이 되겠죠.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FT라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FT, 지구에 FT라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게 보존이 되냐면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돼요. LT는 RT 크로스 MVT라고 하는 게 보존이 됩니다. 이게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하는 것 같긴 한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서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이제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뭐 이런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외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외력이라는 게 없어서 지구의 운동량도 물론 보존이 되겠지만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회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RT 크로스 MVT로 정의가 됩니다. 그게 실제로 항상 일정함을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가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네. 그냥 사실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리랑 지구가 뭐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고 있다 생각했을 때 이 거리랑 수직으로 이제 이 수직을 이루는 그 속도 성분을 RT랑 곱해준 거로 이해할 수 있겠죠. LT의 크기는. 여러분이 토크 공부하셨나요? 토크 공부하셨으면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못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LT가 그대로 일정하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어떤 벡터가 상수 벡터라는 걸 보이려면 미분했을 때 0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LDT를 계산을 해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DLDT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외적이니까 여러분이 그 미분법 공식에 의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고 더하면 된다 그랬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dr, dt의 크로스 mv 얘랑 r 크로스 m의 dv, dt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얘랑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끝나는데, 여러분 dr, dt 위치 벡터 미분하면 속도 벡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벡터를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평행한 두 벡터를 외적하면 0 되고요. 그리고 지금 A 벡터라고 하는 게 MA 벡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F잖아요. 그죠? F는 MA.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근데 A 벡터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RT 벡터랑 지금 평행이에요. 그죠? AT라고 하는 게 RT 벡터랑 평행합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벡터끼리 외적해주면 0 되기 때문에 0 나오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미분했더니 0 나왔기 때문에 L은 상수 벡터다 라고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이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렇게 닫힌 계상에서 지구의 각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쓸 거라 결론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뒤에서 좀 한참 후가 되겠지만 케플러 운동 법칙을 증명을 할 때 뒤에 쓸 거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벡터 함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공간 운동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교재로는 12장 3절이고요. arc length and space가 되겠습니다. 공간에서의 물체의 그 곡선의 길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사실은 교과정에서 빠졌죠. 이게 예전 기백 단원에선 기백할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뭐 사실은 그 곡선의 길이 뭐 y는 fx에서 곡선의 길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거랑 뭐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바로 해보자. 뭐 정당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length of a smooth curve RT는 FT, GT, HT 이런 식으로 매개화된 곡선의 길이는 T가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구간에서 변한다고 했을 때 L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의 크기의 DT를
다시 말해 속력을 적분해 준 걸로 계산을 합니다. 다시 쓰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h 프라임 t의 제곱 이걸로 정의를 하죠. 뭐 평면 운동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평면에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정당화를 하는 방법 이거가 정의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긴 한데 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정당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당화는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보통 정당화하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곡선을 선분들의 길이의 합으로 이제 근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선분들의 길이의 합의 리만섬이 이 정적분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 따라서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당화를 보통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 고등학교 때 한 거니까. 이게 공간운동이라 해서 뭐 내용이 바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시면 정의를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곡선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우리 곡선의 길이 그 정적분의 활용단원에서 미적분화 원의 정적분의 활용단원에서 뭐 arc length 펑션 호의 길이 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st를 여기서 똑같이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의 크기의 dt, 네, 이걸로 정의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arc length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뭐 이제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arc length 펑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지금 t에 대해서 매개화가 되어 있잖아요. t를 매개 변수로 해서 매개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식에 의하면 s를 t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t가 좀 피적분 함수에도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죠? t 말고 뭐 u라고 한번 해볼까요? u라고 한번 해보죠. u라고 해볼게요. 여튼 s를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이 t를 s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s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s는 ft 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알파 t? 알파 t라고 했을 때 s는 알파 t를 했을 때 t는 알파 인버스 s 뭐 이렇게 써가지고 t를 s에 대한 식으로 이제 새로운 매개 변수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한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알파가 역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있는지 좀 정당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s가 t에 대한 증가 함수인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증가 함수라면 역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ds dt를 관찰하면 되는데요. ds dt는 지금 절대값 vt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v가 0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스무스니까 절대 0 될 리가 없죠. 우리 스무스 커브는 rt의 도함수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ds dt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s는 t에 대한 증가함수가 되어서, 증가함수는 역함수가 항상 있죠. 증가함수는 그 1대1 대응이 되어 연속함수인 증가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고 t를 s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결국 r이라고 하는 이 곡선을 새로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rt를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랬을 때 자, rt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이거의 속력을 적분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고 속력을 구해볼게요. 자, rt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 되겠고요. 이거의 크기는 루트 2죠, 지금.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루트 2를 쭉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r0를 시점으로 하는 rt의 호의 길이 함수를 구하시오. st라고 하는 것을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크기의 t라고 하면 또 문자가 겹치니까 u du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근데 이제 VU의 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t가 되겠죠. 그래서 ST는 루트 2t, 이게 바로 호의 길이 함수가 됩니다. t는 0을 시점으로 했으니까 여기다 0을 적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RT를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하시오.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매개 변수 말고 지금 s는 루트 2t니까 s로 매개화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RTS는 s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t는 루트 2분의 s잖아요. 이거를 이제 ts라고 쓰는 거죠. 괜찮아요? 이게 문자가 겹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t는 ts 라고 쓰게 되면 rts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루트 2분의 s 콤마 사인 루트 2분의 s 콤마 루트 2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rt를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한 게 됩니다. 재매개화에 대해서 여러분 곡선의 성질 어디였더라? 그 곡선의 매개화 미적분학 원에서 곡선의 매개화 단원에서 재매개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재매개화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s랑 t를 연결해주는 이 알파라는 함수가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돼요. C1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가 또 C1급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매개화 관계 있다고 부르고 그런 재매개화 관계 있는 두 곡선은 지금 함수가 다르니까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사실 다른 곡선이에요.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꼭 똑같은 모양을 가리키긴 하죠. 이 곡선의 치역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선을 가리키긴 하는데 이 함수로서의 곡선은 다른 곡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곡선이긴 하지만 두 곡선의 어떤 기하학적 성질인 길이나 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유제 1-1번 볼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호의 길이로 매개화하나요?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호의 길이로 재매개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곡선의 속력이 1이래요. 이 곡선의 속력. 이거는 이제 다른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RT하고 다른 곡선입니다. 곡선이 다른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다른 속력을 갖게 돼요. 이 곡선의 속력은 1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미분하셔서 이제 속력을 구해보시면 1이 되거든요. 이게 항상 성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r서클 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 rts 이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건데 이거의 도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t라고 하면 좀 문자가 겹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베타라고 하고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dr dt의 베타 t 그죠? 그리고 베타 프라임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데 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이제 v잖아요. 그러니까 v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 자, 여기 t라고 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s로 써야죠. 죄송해요. 지금 얘를 미분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력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다시 dr ds의 베타 s 얘랑 얘의 크기랑 베타 프라임 s의 크기랑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v 베타 s잖아요. v 베타 s. 그러니까 베타 s가 지금 t죠. t는 베타 s라고 한 거니까 t는 베타 s를 했으니까 베타 s는 t예요. 그러니까 vt의 크기하고 베타 프라임 s의 크기하고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지금 t는 베타 s에서 그러니까 베타 s를 지금 미분하시면 베타 프라임 s를 구한다는 거. 베타 프라임 s가 뭐냐면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역수죠. 우리 역함수 이용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알파 프라임 t의 역수입니다. 베타 프라임 s라고 하는 건 알파 프라임 t의 역수고 알파 프라임 t가 뭐냐면 얘를 미분한 거죠.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s dt 지금 미분한 ds dt 뭐예요? v 프라임 t잖아요. 절대값 v 프라임 t. 그러니까 베타 프라임 s라고 하는 건 절대값 v 프라임 t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절대값 v 프라임 t가 아니라 절대값 vt분의 1. v 프라임이랬어. 절대값 vt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1 나와. 그래서 항상 속력 1 나옵니다. 좀 헷갈리면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여튼 호의 길이로 재매겨하면 좋은 점이 뭐냐? 속력이 항상 1로 된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여러분이 어떤 똑같은 곡선이더라도 여러분이 뭐 운동을 할 때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선 천천히 가고 여기서 갑자기 빠르게 가고 또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속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력이 다른 것을 이렇게 호의 길이로 재매겨를 하게 되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 곡선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유제 1-1번이에요. 자, 0,0,1에서 루트 2, 0, 루트 2, 루트 2, 0까지 RT는 루트 2t, 루트 2t, 1-t제곱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0,0,1은 t가 0일 때의 점이고 1루트 2, 루트 2, 0은 t가 1일 때의 점이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지금 이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양변 미분하시면 vt는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2t이고 다시 말하면 vt의 크기는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4t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dt 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지원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아마 깔끔할 것 같아요. t를 탄젠트 u라고 하고 한번 시한적 분법을 활용을 해보자. t가 0일 때 u 값은 0, t가 1일 때 u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2 시컨트 u 이렇게 쓸 수 있죠. 절대값인데 어차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값은 양수니까 그냥 시컨트 u 이렇게 나오고요. dt는 시컨트 제곱 u du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줄 텐데 시컨트 제곱 u라는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별로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시컨트 세제곱 u로 하고 그냥 문제 풀게요. 자, 시컨트 세제곱 u 얘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부분적 분법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 시컨트 u 곱하기 시컨트 제곱 u du라고 보고 부분적 분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건 적분, 얘는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적분, 시컨트 제곱 u를 적분을 해주시면 탄젠트 u가 나오죠. 그래서 2 시컨트 u의 탄젠트 u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자, 시컨트 u 미분해주면 시컨트 u의 탄젠트 u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컨트 제곱 u를 적분해주면 탄젠트 u였으니까 탄젠트 제곱 u du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4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게 또 이제 시컨트 제곱 u-1이니까 이제 넘겨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을 찾을 수 있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해볼게요. 끝까지. 자, 4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이제 시컨트 u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없으니까 이제 루트 2겠죠. 그래서 2루트 2가 되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냥 2루트 이렇게 쓸 수 있고 빼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 시컨트 세제곱 u 마이너스 시컨트 u du 이렇게 되겠죠. 2 시컨트 u du. 자, 그러면은 얘를 넘겨주면 이제 왼쪽으로 이쪽으로 넘겨주면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제곱 u du가 2루트 2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 시컨트 u du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고요.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 시컨트 적분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u 플러스 탄젠트 u가 되잖아요.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 그러면 4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이제 2ln 절대값
루트 2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고요. 0 대입하시면 그냥 ln 1이니까 0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거니까 절반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ln이 ln 루트 2 플러스 이게 바로 이제 곡선의 길이구나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했는데 뭐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 유제 1-2번입니다. 자, 곡선 RT는 1 플러스 2t, 1 플러스 3t, 6 마이너스 6t를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호의 길이 함수를 찾고 s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 그 t를 다시 s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해줄게요. 양변 vt는 2, 3,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은 vt의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9 더하기 36이니까 7인가요? 7이 되죠. 자, 그러면은 st라고 하는 것은 0부터 t까지 vu du를 해주면 되는데 vu가 지금 7이니까 7t가 되겠죠. t는 0에서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t는 1에서부터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t는 1에서부터 하고 여러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0부터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부터 시점으로 해라 이렇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1부터라 하시든 뭐 2부터라 하시든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0부터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0부터로 할게요. 자, 그럼 s는 7t가 되는 거고 그럼 t를 s에 대한 식으로 쓰면 7분의 1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t를 s에 대한 식으로 고치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rts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7분의 2s, 1 플러스 7분의 3s, 6 마이너스 7분의 6s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똑같은 직선을 가리키긴 하는데 이게 직선이죠? 누가 봐도 직선이잖아요. 이거 직선 많이 했잖아. x는 t에 대한 1차식, y는 t에 대한 1차식, z는 t에 대한 1차식 직선이잖아요. 똑같은 직선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제 방향 벡터가 좀 달라졌죠. 이렇게 방향 벡터를 좀 다르게 하니까 어때요? 속력이 1이 되도록 하는 곡선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의 길이로 재매겨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 접선 벡터까지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자, RT를 여러분이 RT라는 것을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VT가 나오죠. 이게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속도는 우리 접선 벡터랑 평행하죠. 그러니까 속도는 접선 벡터가 되죠. 네, 접선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우리가 사실은 속도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가끔은 그냥 방향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VT의 크기로 나눠준 거, 이거를 우리가 곡선의 운동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랑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1이니까 단위 접선 벡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T라고 많이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접한다, 탄젠셜의 앞글자를 따서 T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유닛 탄젠트 벡터 이렇게 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곡선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력은 무시하고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T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T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TT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냐면 이 R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로 R을 미분해주게 되면 호의 길이로 R을 미분해주게 되면 그럼 T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S에 대해서 호의 길이로 재매개만 다음에 미분하셔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까 했던 논이랑 사실 똑같은 논인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R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R을 T에 대해서 이제 S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그죠? T에 대한 함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T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매개별 그 음함수 미분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튼 dr dt에 dt ds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r은 vt가 되는 거고, 자, dt ds라고 하는 것은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역수가 되겠죠.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근데 s는 st라는 게 아까 어떤 거였냐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a부터 t까지 vu의 크기의 du 이거였으니까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vt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ds dr dt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VT의 크기분의 VT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RDS라고 하는 것을 얘로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TT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R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T가 되고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지 TT가 되는구나. 그리고 TT와 V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죠. 평행한데 이제 상수배 관계 있다. 패러럴하다. 네, 평행한 관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딱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R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벡터,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단위 접선 벡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속도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 사이에는 상수배 관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쥐지 말까? 괜히 줬나? 쥐지 마요. 그냥 새로 여기 적어볼게요. 적어봅시다. definition. 자, let Vt be the velocity of a smooth curve. RT라고 하겠습니다. RT라는 부드러운 곡선의 속도 벡터를 VT라고 해볼게요. Then 자, TT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VT를 VT의 크기로 나눠준 거. 이거 이렇게 유닛 벡터로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닛 탄젠트 벡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누구의? RT의 유닛 탄젠트 벡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TT를 VT는 DRDT니까 DRDT를 DRDT로 크기로 나눠준 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DRDS랑 똑같다. 여기까지 C까지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거 또 미분할 거거든요. 왜냐면 속도랑 가속도라는 게 또 있으니까 또 미분할 건데 미분을 또 하다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이게 T에 대해서 하는 건지 S에 대해서 하는 건지 막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위 접선 벡터 구하는 걸 본격적으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공률 나오고 TNB 좌표계 나오고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